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내 모습은 뉴욕에 도착했지만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생소한 뉴욕은 더욱 쓸쓸한 마음만 들게 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나의 험난한 인생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뉴욕의 케네디 공항은 떠나는 사람과 도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저토록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는 한결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았고 모두가 미국의 풍요함을 간직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던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LA를 떠날 때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라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우선 플러싱 지역으로 첫 발을 옮겼다. 1년 6개월의 미국 생활을 한 탓에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자기는 파키스탄에서 왔다고 하면서 뉴욕에서의 생활이 싫다고 했다. 3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면서 $10만 달러만 손에 쥐면 자기 나라로 가야겠다고 했다. 나에게 미국 생활이 몇 년 되느냐고 물었다. 1년 6개월이라고 말하자 아직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웃었다. 한인 사회의 인심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렇게 생각되긴 했지만 포근한 애정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뉴욕에서도 야채 가게, 세탁소, 또 자동차를 가지고 물건 운반을 해주는 딜리버리 같은 것을 전전하면서 일하기 시작했다. LA에서 겪었던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았지만 LA와는 달리 무더운 더위가 없어서 좋았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한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월남 전쟁터에서도 함께했던 내가 아니냐? 미국 생활도 함께 해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가 솟았다. 임성훈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뉴욕 생활 2개월이 지날 때였다. 임성훈 집사님은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과 라디에이터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였다. 임 집사님은 내가 고등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했다고 하자 자동차 정비 기술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일자리를 옮겼을 때 나에게 믿지 못할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86년 10월 26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농장에서 20일 이상 일한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시켜주는 이른바 농장 사면이라고 부르는 사면령이 내려져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8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미국의 농장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남미 국가들 다음으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혜택을 받아서 농장 사면을 통해 20여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었다. 불과 몇 달 전에 아내에게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도록 부탁했었는데 농장 사면령이 나기 전 1986년 10월 2일에 다시 혼인신고가 돼 있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나의 영주권 취득은 최순동 장로님의 사랑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최순동 장로님은 시애틀 에버레트에서 한국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었다. 시애틀 타코마에서 생활할 때 장로님 농장에서도 일을 했다. 그분은 다른 많은 농장 주인과는 다르게 불법 체류자라고 돈을 적게 주는 법도 없고 더 많은 것으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분이었다. 어려운 농장을 경영하지만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지난날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술집을 내 집처럼 전전하며 생애 가장 부끄러운 삶으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하면서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가정이 부유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이민 가정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가정이 흔치 않다는 얘기와 함께 가족 소개를 해주시던 최 장로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는 모습이 부러웠다. 오갈 데 없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던 장로님은 내가 미국병에 걸려 미국에 오게 된 것과 위장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애틀을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면서 주소까지 써주셨던 장로님이시다. 최 장로님은 미국 정부의 사면령이 발표되자 나를 만나러 뉴욕으로 달려오셨다. 자기 농장을 통해서 빨리 사면 신청을 하라는 장로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불법 체류 한인들 중에서 제1호로 뉴욕에서 사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사면 신청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민국에서 소재 파악을 해서 추방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불법 체류자들의 마음을 혼동시키고 있었다. 나는 불법 체류 한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면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득해야만 했다. 미국이 만약에 사면 신청을 빙자해서 소재 파악을 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킨다면 세계 각국에서 미국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을 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주었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았다. 내가 사면 신청을 해서 노동 허가서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사면 신청을 했지만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경력 확인서였다. 불법 체류 기간에 어디에서 얼마 동안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언제부터 그 직장이 있었는가를 묻는 여러 가지 폼을 갖추는 서류는 누구도 선뜻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오대동 집사님은 다른 분들과 같지 않았다. 세탁소 기계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오 사장님은 자신이 불법 체류자가 된 심정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법 체류자를 구제해 주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시애틀 타코마의 윤여심 씨처럼 의리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존경심이 우러났다.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에게 훗날 손해가 될까봐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오대동 사장은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다가 추방당해도 좋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면서 돕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 훗날 내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고 중국으로 떠나는 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떠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공항에 왔다고 했다. 교통이 혼잡해 길이 막혀 집에서 케네디 공항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모쪼록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과 함께 $500를 내 손에 건네주었다. 누구 하나 공항에 나온 사람 없이 쓸쓸하게 떠나는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셨던 분이다. 오대동 사장은 그동안 5년을 넘게 나와 가까이 생활하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며 심금을 울려주는 목사가 되라고 말하며 뜨겁게 손목을 잡아주었다. 그 후 오대동 사장은 뉴욕 만민교회 집사가 되어 중국 선교사 김만식 후원회 땅끝 선교회 총무로 일하고 있다. 오대동 집사. 그분은 목회자들도 외면했던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한 귀한 분이라고 기억된다.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날은 내가 미국 생활 4년이 지날 때였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것은 1년 후였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노동허가서와 임시 영주권을 복사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가까운 날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임시 영주권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이민국의 발표는 나에게 가족과 헤어진 지 4년 만에 정확하게 1988년 12월 31일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으로 떠나는 날, 둘째 아들 기철이가 아빠가 지금 떠나면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는 88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자 기철이의 꿈이 맞았다고 하며 온 가족이 상봉의 기쁨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자는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없다는 미국 이민국 정책 규정에 따라서 나는 한국 방문 30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언제나 우리들은 미국에 갈 수 있느냐는 가족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임시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가족 이민 초청을 한다면 그 세월은 아무도 약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족과 헤어져 지낸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셋째가 5학년이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계속하려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미국 땅에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내 얘기를 듣던 변호사는 임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가족들이 이민 초청이 된다는 얘기와 앞으로 7년 정도 걸려야 가족들이 미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다. 7년 후면 아이들이 다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늦을 것 같았다. 이번에는 브로커를 만났다. 브로커는 한국에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한 사람당 $10,000가 든다고 했다. 4사람이면 $40,000가 들어야 하는데 $30,000만 주면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3,000도 없는데 어떻게 $30,000를 만들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한국을 다녀와서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와서 그런지 조급한 마음과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내 가슴은 불타고 있었다. 방법은 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다. 내가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는 거주하고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로 하고 40일 동안 밤 12시 작전 기도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40일 동안의 작전 기도는 내 앞길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내는 중장비 같았다. 변호사는 7년이 걸린다고 하고 브로커는 $30,000를 달라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보다 가장 정확하고 쉬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싶었다. 밤 12시 작전 기도는 쉽지 않았다. 밤 11시에 브루클린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했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면 직장에서 10시간 일해야 했는데 이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밤 12시 작전 기도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나의 몸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있었다. 작전 기도 20일이 지날 때였다. 2년 동안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던 정 선생이 술에 취한 채 내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 건방지게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 목을 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나를 죽이겠다고 목을 조르던 그분은 나이가 나보다 10살 위였는데 2년을 한 집에서 재밌게 살아왔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을 구해 이사를 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